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권 주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선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고 현재 또 최고위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내부 총질을 그만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그까지는 말의 내용은 좋았는데 그 똘똘 뭉쳐야 될 대상을 선정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겼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똘똘 뭉쳐서 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김재원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이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부정선거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식을 못하게 답답하다는 거죠. 당대표 김문수도 아직도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도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답답한 현실이 저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 지난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근처에는 우선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너무나 암담해서 제가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선거를 보시면 2024년도 총선에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24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을 보면 서울 지역의 약 의석수가 한 40개 43개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교를 경기 지역 한 60석, 서울 지역 48석 이래 보면 당일 투표 대비 사전 선거에서 서울 지역은 거의 13% 이상이 국민의힘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에서 나오고 경기 지역은 한 11%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11.5% 상회하는 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오고 국민의힘은 덜 나오고 이런 부정이 있고 난 뒤에 그러면 당일 선거 대비 13% 또는 11.5% 그런데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어땠느냐 하면 부산 교육감 선거는 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후보들이 자기의 의중을 표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보수 쪽이고 파란 옷을 입고 다니면 진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교육감 선거 64만 명이 투표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뒤집어 보니까 파란색 입은 사람 된 겁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2명이 나왔기 때문에 표가 갈라져서 졌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정선거를 파악을 해보니 당일 선거에서 빨간 옷 입은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7-8% 얻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43대 41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보수 쪽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17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 보수 쪽 진영에서 얻은 당일 선거 대비 보수 쪽은 25%가 적게 나오고 진보 쪽은 25%가 더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력 후보 2명의 표차가 당일 선거 대비해서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되니까 약 50%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놈들이 이거 대놓고 하는구나. 그래서 덜떡 겁이 나서 지난 대선 때 이걸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계속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거 대표한테 전해라. 이래 전해지면 큰일 난다. 친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했는데 끝내는 저는 이거를 관철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도 만나보고 이영도 비서도 만나고 전학일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또 부정선거 해박을 하신 허병기 교수님까지 같이 방송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걸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 최고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난 총선을 돌아보면 지난 총선에서 당일 투표는 1938만 명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거죠. 그런데 당일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3%, 이재명이가 37.96%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표를 해가지고 53대 37.96으로 갈라놓았으면 이 사전투표가 변할 수 있는 값이란 게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변하느냐. 99%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편차가 0.03%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37.96에서 0.03% 플러스하면 37.99%고 김문수가 아무리 적게 받아도 53% 0.03% 뺀 52.97% 이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보면 그 김문수 후보는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약 408만 한 5천 표 차로 이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하는 편차의 범위를 뺀다 그러면 여기서 그 0.03%에 해당하는 표는 5,600표 정도 됩니다. 여기 제가 제시한 408만 5천 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600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부정으로 더해진 표수가 690만 표입니다. 이 바뀔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현상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이런 부정된 상황을 부정으로 이런 이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보통 25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많게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 9만 명에서 한 13만 14만 이렇게 됩니다. 당일과 사전으로 갈라지겠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한 13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 실례를 들어서 당신은 반려동물로서 개가 좋습니까? 고양이가 좋습니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개 좋다가 51%, 고양이 좋다가 49%, 10만 명이 투표를 해서 그러면 뭐 사전에 45%, 뭐 당일에 55%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1대 49로 갈라졌다 그러면 두 개 편차는 차이는 2%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그 총선에서 254개 지역구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편차가 제일 크게 벌어진 데가 0.65% 정도 됩니다. 0.65% 99%의 신뢰 구간에서 어떤 데는 사람이 그 표준 편차가 많아지는 데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데는 이 편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작아지는 데는 0.4%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 있을 때 한 9만에서 13만 있을 때 편차가 0.65에서 0.4%로 갈라지듯이 그 표준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1938만 명 같은 경우는 0.1%도 아니고 0.03%의 범위가 99%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계를 내보면 이 범위 안에 99%의 신뢰 구간에 들어올라 그러면 총선의 경우 9만에서 13만의 경우는 전부 다 0.65% 안에 거의 다 들어온다는 거죠. 99%가 이 수준에. 그러니까 개 좋다 고양이 좋다 해서 2%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가 0.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정선거나 부정선거 할 때 254개 지역에서 0.65% 0.4%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로 말하는 것은 당일 선거에서 1.3% 이상 이기고 역전된 지역 51개 지역이 부정선거로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표현되어지면 비례의석 3석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개 좋다 고양이 좋다 해서 51대 49로 갈라졌다면 사전선거에서 고양이 좋다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49.65%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개 좋다가 아무리 작게 나와도 0.65% 뺀 50.35%. 그러니까 아무리 디비질라 그래도 고양이 좋다가 개 좋다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3학년에 나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서 95%의 신뢰 구간은 1.966배를 곱하면 되고 99%의 신뢰 구간을 곱하려면 2.58배를 곱하면 됩니다. 이 숫자는 제가 정한 숫자가 아니고 전 세계 공동입니다. 이런 걸 듣고 보면 당권 주자들이 다음 지방선거를 걱정을 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답답한 거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결과나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결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정이 벌어져 가지고 당일 선거 대비 사전 선거를 25%씩 왔다 갔다 시키고 나면 어느 후보가 나와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난 부정을 바로잡지 않고 다음 선거를 걱정한다는 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한 거는 이러한 부정의 문제를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의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슨 극우니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니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부정선거 일어날 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당일 선거 대비해서 25%씩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있는 당권 후보들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지난 선거를 바로잡는다든가 또는 다음에 일어날 부정선거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 해결책은 우선 첫째 해결책은 지난 총선에 대해서 자 부정선거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째 디지털 조작입니다. 없는 숫자를 부풀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선거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사전선거를 하는 곳이 행정복지센터 이제 옛날부터 동사무소죠. 그게 전국에 3,551곳입니다. 3,551곳. 저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이 3,551곳에 1시간마다 투표수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한 5명씩 파견을 해서 일일이 세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발표하는 수와 우리가 발표하는 수가 틀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첫째는 디지털 전산 조작이 일어나고 두 번째 조작하는 것이 물리적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표를 부풀려 놨기 때문에 그 부풀려 난 표는 지금 현재 투표는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한 지역구별로 한 10석이라도 부르기 말고 그냥 손으로 10곳만 손으로 세봐도 이거는 부정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선관위나 정부 더불어민주당 다 봉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안 들어준다면 다음 해결책은 지방선거도 똑같이 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안 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작금상을 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